이게 이제 4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좀 이야기를 해서 복습을 이제 좀 하면서 데이터에서 결과 내는 거를 이제 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도 이제 제안한 사람은 없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좀 클리닝이 된 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뭐 실제 데이터 가지고 최근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작업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소스 좀 알아보는 거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거 빠진 게 있어서 그 스크립트 넘버 4에 좀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 보는 건 괜찮아요, 크기는? 예, 뭐, 예, 제가 지금 스플릿, सब셋, 머지 이런 거 했나요? 예. 그, 어제도 좀 강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그냥 어벨러로 한 거를 다 불러오래요. 내가 어떤 특정 목적에서 쓰기 위해서 그 목적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원데이터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확장해야 될 일이 꽤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확장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어베일러블한 거를 다 불러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분리 병합하는 명령어를, 기본적인 명령어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에 대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가 돼 있는 책이 많아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스플릿부터 보면 조건 하에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함수, 그다음에 subset,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는 함수. 제가 이제 중반 부분에 아주 대표적인 전어를 좀 보여드릴 텐데 사람들이 이제 뭐를 발표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룹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그룹을 나눠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옵저베이션 수도 구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구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스플릿하고 서브셋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병합하고 하는 일은 능수능란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스플릿, 일단 뭐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 그 온라인은 지금 잘 들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플릿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뭐 실행을 좀 하면서 해볼까요?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것도 다 클린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 클린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우리가 뭐 패키지를 다운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들어가 있는 지금 그 노트북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데이터하고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있는 거라서 그냥 데이터를 곧바로 불러왔습니다. 아이리스. 그래서 이제 스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엘리먼트를 표현해주면 그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일단은 분리할 벡터 혹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앞에 그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엘리먼트는 분리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엑셀 창 같은 거로 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꽃에 대한 뭐 길이 그런 건데요. 이 설명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어제 하은 씨가 알려준 건데 물음표하고 아이리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쪽이 네 번째 창에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변수 이름이 뭔지 뭐 그런 설명들이 여기 나오게 돼요. 아무튼 예. 그 스플릿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첫 번째 목적이 되는 벡터나 데이터. 그래서 아이리스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한 걸 줘야 되는데 스페시로 하겠다. 스페시. 지금 스페시 그 꽃의 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세토사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로 스플릿을 해서 한번 리스트로 발표해봐라 하는 게 스플릿이에요. 결과물은 이제 리스트로 나오거든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게 이름으로 했구나. 예,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별로 그 50개 옵저베이션, 5개의 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릿은 그 어떤 변수가 갖는 값에 따라서 묶어가지고 쪼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저는 뭐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서브셋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게 우리 데이터에 그래서 200개 국가가 있다. 그럼 동남아만의 샘플을 해줘.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서브셋 디파인하고 이제 기초 통계, 요약 통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브셋이나 이제 스플릿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 데이터만 구분하겠다 하면 이런 명령을 쓰죠. 스플릿과 유사하게 서브셋도 첫 번째는 이제 분리할 벡터 혹은 데이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브셋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아서 또 다른 벡터나 데이터로 만드는 게 서브셋이에요. 서브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5개의 변수가 있는데 스페시가 세토사인 것만 지금 골라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벡터나 데이터잖아요. 이름을 줘가지고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로 나왔죠. 스플릿 같은 경우하고 스플릿은 지금 리스트예요. 옵저베이션이나 베리어블로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아이리스 S1 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서브셋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이름을 줘서 스토어를 하게 되면 변수입니다. 50개씩 있거든요. 그 꽃의 세 종류가. 근데 이제 지금 서브셋으로 세토사종만 골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션 50개 변수 그대로 둔 새로 스토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컨디션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 꽃잎의 길이가 1.5 이상인 것만 뽑아라. 옵저베이션 중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0개보다 좀 덜 나오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26개. 예. 페탈의 렉스. 그게 이제 1.5보다 긴 거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약 통계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0개 국가의 GDP 데이터가 있는데 1980년 이후만 하고 싶다. 아니면 국가들 중에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만 하고 싶다. 뭐 중위권 인컴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정 내 목적에 맞는 거를 새로 데이터셋을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셋 안에 뭐 셀렉트해서 지금 변수가 아까 5개였잖아요. 3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나 볼까요? 3개만 뽑아내면 지금 이제 3개만 뽑아냈죠. 아이고 3개가 아니라 2개군요. 2개만 뽑아내는 이게 아니고 2개만 뽑아내는 2개 변수만 뽑았어요.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변수 수가 막 수백, 수천 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일부를 뽑기도 하지만 뭐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쟤네들만 빼고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이 변수 2개만 뽑았잖아요. 그럼 얘네 2개만 빼고 하면 지금 전체 5개였으니까 3개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호로. 4번은 3개만 뽑아낸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셀렉트 명령어를 이제 셀렉트 명령어가 뭐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뭐 대체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셀렉트 명령어를 이걸로 뭐 대체할 수도 있어요. 앞에 거. 예.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름이 얘네 둘이 아닌 얘네 2개가 아닌 거를 컬럼으로 해서 해라. 얘네들은 이제 2개 이것만 이제 컬럼으로 해서 해라. 해서 위에 거는 이제 변수 3개가 나올 테고 아래 거는 이제 변수 2개가 나오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5번은 3개가 나오고 2개를 뺐으니까 이제 두 번째 5번은 2개만 하니까 2개만 나오고. 예, 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병합. 우리들은 데이터를 병합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특별히 만약에 내가 어떤 연구자라고 하면 데이터 병합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을 하나 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국가 레벨에 어떤 매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근데 뭐 그런 한 단위의 데이터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매크로 분야의 데이터와 뭐 무역 분야의 데이터와 뭐 심지어 이제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기업 데이터가 뭐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쓰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하면 기업에 또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자가 확 줄어들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낸스 분야라고 하면 교수님들 막 5년에 논문 하나 써요. 공대 교수님 1년에 막 20개씩 쓰는데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하나 쓰기가 너무 힘든 분야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저널이라고 하면. 그래서 좋은 논문 2개 쓰면 그냥 그 풀 프로페서가 돼요. 파이낸스는. 모든 사람이 같은 데이터를 쓰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병합해서 뭐 한 2개, 3개 병합하면 일단 이제 거의 나랑 똑같은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인사이트들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제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병합하는 거를. 지금 X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 거예요. 컬럼 2개짜리예요. 하나는 그냥 이름.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는 수학, 성적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학 성적이 1점, 2점, 3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데이터 만든 게. 그리고 Y는 이것도 같은 사람, A, B하고 C라는 사람. 근데 이제 영어 성적. 이 사람 영어 성적은 4점, 5점, 뭐 6점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데이터를 예로 한 2개를 만들었습니다. X하고 Y를 만들었어요. 머지 하려고 그래요. 머지. 그래서 머지는 이것도 처음에 대상이 되는 2개의 데이터. X 데이터, Y 데이터. 근데 뭐로 머지 할 거냐? 그러니까 2개 데이터를 머지를 한다고 하면 이 머지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A라는 데이터셋이 변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있어요. 그래서 로우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로우 원, 로우 투,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데이터를 병합하고 싶어요. E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도 뭐 변수 1, 변수 2, 변수 3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을 그러면 이렇게
열로 묶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공통이 되는. 그러면 값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 값은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에 대한 인디케이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국가 같은 거 될 수가 있고 아까 뭐 국가로 데이터를 연결한다고 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산업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A의 GDP, 물가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 있다고 하면 이 국가별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별로 또 다른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붙이려고 할 때. 그럼 국가별로 붙이려면 국가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역으로 붙인다고 하면 지역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난 시간으로 붙이겠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by는 이 define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두 개의 데이터셋 만들었죠. 데이터 프레임 X하고 Y. 근데 얘네 공통 분모가 뭐예요? name이에요. ABC. ABC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을 4에게 붙이고 2를 5에게 붙이고 3을 6에게 붙일 텐데 이게 붙이는 기준이 이 name의 값이 같을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merge 할 때 처음에 그 붙일 데이터 두 개를 스페시파이 하고 그 다음에 by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붙입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XY. 그럼 XY 어떻게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데이터 X하고 Y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원래 X, Y.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두 개. 다르게. 근데 X, Y 저렇게 붙인 겁니다. 컬럼으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통 분모가 있긴 있는데 완전히 같지 않다고 해볼게요. 공통 분모가 예를 들어서 얘는 50개국이 있고 얘도 50개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35개만 오버랩이 되고 15개 오버랩이 안 된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도 병합할 수 있어요. 물론 출연상에는 두 개 정보를 다 쓴다고 하면 얘밖에 사용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데이터상에서는 병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는 같은데 얘는 A, B, C라는 사람이 있고 얘는 A, B, D예요. 그러니까 X라는 데이터에는 D가 없고 Y라는 데이터에는 C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X하고 Y 새로 만들겠습니다. X, Y. 그 다음에 merge by name. 예, 똑같은 행인데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C하고 D는 한쪽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되는 부모 35개만 머지했네요. 왜 데이터를 버려?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난 이거 싫어 하면은 뒤에 all이라는 걸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all 한 다음에 true 하면 돼요. true.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미싱 옵저베이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뭐 분야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서베이를 한다고 치면 뭐 모든 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베이 참가자가. 그래서 이 NA가 뭐 많아요. 그래서 이 미싱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곧바로는 안 나오네요. 곧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 한번 데이터 정렬이 뭔지 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데이터가 클 때. 이 데이터가 클 때 막 너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솔트를 해서 위에 거부터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라는 거는 이 정렬하는 거에 이제 두 가지 명령어가 좀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더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로우 넘버가 1번부터 5,000번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옵저베이션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 레벨이 작은 것부터 알려줘 하면 이제 그 번호를 주는 게 오더고, 소트는 데이터 자체를 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일 그 값이 작은 애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에듀케이션 레벨에 대해서 이게 다시 소트해라 하면 에듀케이션 레벨만 소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개인이 있다고 하면 다 바뀌는 거죠. 모든 변수. 그 소트한 변수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제 웨이지 원 변수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트를 했죠. 그럼 소트를 하면 지금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소트를 했죠. 그러면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웨이지 원 데이터. 지금 뭐 엉망이에요. 제일 낮은 것부터 있지 않죠. 제일 낮은 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소트를 한 경우는 결과만 반환할 뿐 벡터 자체나 데이터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0년이 2명 있고 2년이 1명, 3년이 1명, 4년이 4명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 창에서. 근데 데이터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소트 명령은. 데이터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오더를 써야 돼요. 오더. 오더는 어떤 거냐면 지금 웨이지 원 데이터를 에듀케이션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순서를 바꿔라. 데이터 자체를. 지금 로에 대해서 컨디션을 걸었죠. 그러니까 그 브래킷을 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에 대한 정보고 그다음에 컬럼인데 로에 대해서 지금 컨디션을 걸었죠. 그러니까 로에 대해서 에듀케이션 레벨에 따라서 오더를 해라. 그래서 그 80번 라인은 걔를 그래서 웨이지 1S라고 스토어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1S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되죠. 에듀케이션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제일 왼쪽에 블루 컬러, 보이지도 않네. 예, 블루 컬러의 지금 컬럼 넘버를 보면 숫자가 다 바뀌었어요. 아까 1, 2, 3, 4, 5, 6, 7, 8 그렇게 갔는데 에듀케이션 밸류에 따라서 지금 모든 로우가 값이 다 이동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with, within 뭐 이런 거 했나요? 대치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예. 일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이제 컬럼 자체가 변수잖아요. 그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뭔가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with, within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만 딱 들어가서 뭐 계산하는 그런 명령어.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는 데이터 대상, with라는 그 함수 안에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걸 실행할 거냐, 행위.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봐 그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웨이지 1 데이터를 가지고 에듀케이션 변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해봐. 해볼게요. 그러면 12.56. 그러니까 지금 526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12년 좀 넘네요. 그러니까 12년이 고등학교 졸업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조금 더하고 이번에는 뭘 잘못 눌렀 90번 라인은 에듀케이션 말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라. 근데 여러 개일 때는 그 하나는 그냥 프린트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5까지 뭐 이런 거는 x라고 하면 아이고 프린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 이상이 될 때는 앞에 프린트를 쳐줘야 돼요. 한 개 이상이면 뭐라고 하죠? 예. 이거. 예, 이거를 해줘야 돼요. 여러 개면. 예. 그래서 within도 마찬가지예요. within은 이제
그 변수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뭐 나누기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개 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이 괄호. 이게 뭐라고 부르지? 예. 그래서 여러 개 할 때는 이 괄호가 필요해요. within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측치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측치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라는 데이터를 만들 거고 그 데이터 안에 VAL이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그 벡터는 1, 2, 3, 4, 5인데 중간에 미싱이 좀 있어요. NA. 정보가 없는 게 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 통계 구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명령어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X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X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죠. 예, 지금 데이터 X를 만들었고 그 안에 벡터 VL이 있는데 5섯 번째랑 7번째 항목이 지금 미싱 데이터입니다. 그럴 때 within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VAL에 지금 미싱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체 데이터의 미디언으로 취환하려고 해요.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에 대해서 뭐 관세 같은 게 변했을 때 경제 변수의 효과를 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가 있다가 갑자기 뻥 뚫려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예컨대 변수 1이에요. 변수. 100개의 변수가 있는데 테리프 변수만 중간에 뻥뻥 뚫려 있다고. 에스티메이션 상에 만약에 테리프가 사용된다고 하면 항상 이 추정이라는 거는 제일 작은 애 기준으로만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있다고 해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게 2007, 2012, 2015 이게 세 개가 뚫렸다고 하잖아요. 다른 정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추정해서 하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 그럼 미디언 값으로 한번 치환해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어떻게 일일이 다 손을 듭니다. 그런 경우에 중간 값을 취환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대학원 생일 때만 해도 막 하루 잡아가지고 저런 거 막 하고도 했어요. 빈 공간에 있는 걸 그 중간 값으로 다 집어넣고. 근데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if else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if else라는 커맨드가 함수가 또 뭐냐면 처음에 이제 테스트할 대상을 넣고 그 테스트할 대상 그 컨디션이 참이면 두 번째 컴마 yes에 해당하는 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참이 아니면 세 번째 행위를 해요. 이 명령어가 처음 보는 명령어인가요? 예. 그러니까 테스트할 대상 그게 처음 나오고 그게 참이면 두 번째 걸 실행하고 거짓이면 세 번째 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NA가 미싱 데이터냐 물어봤어요. 참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VAL에 미싱 데이터 미디언을 구해. 그리고 미싱이면은 그냥 무시해. 예. NA.RM이 true라고 하면 무시하는 뜻이에요. 미싱 데이터를 계산하는. 지금 5개 중에 3개만 있고 2개는 미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rue로 해서 계산하면 그냥 3개만 가지고 미디안 구하라는 얘기예요. NA.RM이 true면 false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계산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그럼 항상 true로 하면 되네. 데이터가 많을 때는 미싱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싱이 있으면 계산 자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false를 걸어놓을 수도 있어. 미싱이 있는데 막 계산하면 내가 일일이 다 보기에 이제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기능인데요. 아무튼 지금 미디안을 VAL 그 벡터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중앙값. 그래서 만약에 앞에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면 VAL이 미싱이냐? 그러니까 NA냐? NA가 참이면 미디안 값을 넣어요. NA가 참이 아니면 원래 값을 넣어요. 아니 원래 값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넣으면 원래 값 유지. 없었으면 미디안으로 바꿔. 예, 그런 행위예요. 지금 if else가. 그렇게 해서 VAL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within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이터 대상,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벡터, 이제 어떤 행위할 건지.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것도? within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1, 2, 3, 4, 5의 중앙값이 얼마죠? 3이네요. 그럼 1, 2, 3, 4, 3, 5, 3 이렇게 돼야겠네. 1, 2, 3, 4, 3, 5, 3. 예.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4까지 있고 제일 마지막 항목이 NA예요. 지금 이게 5개 엘리먼트 114번 보면 걔를 더해라. 그리고 미싱이 있으면 무시해라. 그럼 1부터 4까지 더하겠네요. 한번 볼까요? 10. 1부터 4까지 더하면 10인가요? 1, 4, 2, 3, 5 더하기 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무시하지 마. false. 어떻게 될까요? 이거 NA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RM 다음에 그 다음에 fail이라는 게 있는데요. fail은 오브젝트에 NA가 있으면 그냥 작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처음에는 했어요. 이게 뭐냐? 1, 2, 3, 4 숫자로. 근데 1, 2, 3, 4에 NA를 집어넣었더니 작업 못 하겠다. NA fail은. NA omit은요. NA가 있으면 이걸 제외하고 작업을 실행. NA omit은 1, 2, 3, 4 그냥 실행했죠. 그 다음에 5번 클래스는 omit이다. 그럼 이제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10 나오겠네요. 제외하고 계산하니. NA 패스는 뭘까요? NA 패스는 무시하고 그냥 작업을, 그러니까 NA가 있건 말건 무시하고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근데 1, 2, 3, 4에 NA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 계산 못하죠.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1, 2, 3, 4 NA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제 숫자든 말든. 계산 한번 해봐. 그냥 이제 NA도 더하는 거거든요. 그냥 NA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싱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제 패키지에서 연산을 하다 보면 뭐 갑자기 막 수정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미싱 데이터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미싱 데이터 있을 때 추정하지 않는 거에 기반돼서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스페시파이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NA 오밋 그런 식으로 제외하고도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예.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너무 간단해서 응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에서 아주 친절하게 상당히 컴플리트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하고 있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아주 너무 단순한 거에서 해가지고 좀 복잡한 데이터 응용을 못할 수도 있어서 예, 그 꽃 데이터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다음 꽃 데이터 어떻게 생기냐 한번 볼까요? 예, 다시 꽃 데이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을 제가 미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그러니까 5점이라고 4.7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두 개를 제가 NA로 바꿔버릴게요. 다시 찍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 케이스도 많은 상황에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값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플릿을 사용해요. 스플릿은 그 첫 번째 거는 스플릿을 할 대상, 두 번째 거는 기준이거든요. 대상이 뭐죠? 지금 우리 미싱이 있는 그 대상. 그 다음에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지금 미디안을 구하는데 지금 꽃의 종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마다 미디안을 다르게 구하고 싶어요. 전체 종에 다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지금 기초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종마다 지금 그 꽃잎의 길이, 꽃잎의 길이를 미디안 값을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마다의 그 꽃잎의 길이 대상을 지정해서 나눴습니다.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3개 묶음으로 지금 나눴어요. 옵저베이션을. 길이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디안 값을 이게 종마다 구하려고 하는데 S apply 기억나요? simple apply 이것도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산을 해야 할 대상, 그 다음에 기준, 그 다음에 기초통계값.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대상은 이 세팔 랭스고, 그 다음에 기준은 스페시스고, 그 다음에 구할 통계량은 미디안이고, NA가 있으면 무시해라. 계산하는데. 미디안 계산하는데 무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미디안 값이 몇 개 나오죠? 종이 3개니까. 미디안 값 3개 나와야죠. 한번 볼까요? 이거 3개 종마다 꽃잎의 길이 미디안 값이 중앙값이 5, 5.9, 6.5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금 미싱을 만든 게 다 세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5를 지금 리플레이스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within 커맨드 이용하겠습니다. 대상은 아이리스.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거냐? 두 번째로 세팔 랭스에 대해서 일단 미싱이냐? 그럼 참이면 미디안 값을 넣을 거예요. 근데 미디안 값이 지금 3개잖아요. 뭘 넣어요? 3개 중에. 모르죠. 스페시스에 따라서 넣어야 돼서 지금 이거 지금 브래킷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스페시스 기준으로 넣어라. 지금 스페시스에 따라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미디안 값이. 그 다음에 이게 true가 아니면 원래값. 원래값 그대로.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1. 아이리스 1이에요. 지금 아이리스 1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숫자 5. 지금 중앙값으로 대체했죠. 미싱 대체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숫자에 3개잖아요. 미디엄 값이. 그러니까 이 스페시스를 지정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이리스 2. 5? 근데 6.5를 넣었어. 5를 안 넣어.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하면 3개 중에 그냥 뭐 마음대로 넣어요. 그래서 지금 위드인을 해봤고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호 기준으로 막 데이터를 뽑아내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안에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0번, 지금 150개 옵저베이션이잖아요. 1번부터 50번까지의 그 꽃의 종류가 세토사, 위치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꽃의 길이가 제일 짧은 애, 꽃잎에, 그 다음에 제일 긴 애,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14번이래요. 제일 짧은 게. 제일 긴 거는 132.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에서 지금 꽃잎이 제일 긴 건가 제일 작은 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상에서 소득이 제일 낮은 국가와 제일 높은 국가를 찾고 싶다 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뭐 스프레드sheet을 다 열어가지고 보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 다음에 그 보통 데이터의 종류를 크로스 섹션 데이터,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 패널 데이터, 그다음에 좀 더 제너럴한 데이터라고 데이터 구조에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처음 듣나요? 이런 얘기 자체를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데이터 병합에 관한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스토어하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Q였던 것 같고 B였던 것 같은데 이랬어요. 에비던스가 있었는데. 그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개인 1번 그래서 서베이를 해가지고 퀘스천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해서 퀀티파이 된 정보를 여러 개인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요. 전형적인 우리 국가기관에서 서베이를 통해서 정보를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 명까지 했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크로스 섹션 데이터로. 근데 예를 들어서 매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동 패널은 노동에 대한 정보를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내일 한 20개 정도 기관에 서베이 데이터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기관들이 뭐 매년 한다든지,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땐 동일한 개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게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했다고 할게요. 그럼 또 2011년에 또 물어와요. 또 이번에 소득이 어떠니? 직장은 또 같은 데 다니니? 뭐 그럼 또 물어봐요. 캐스냐면 수천 개 물어볼 수도 있어요. 2000. 이거를 계속 매년 해가지고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하나만 딱 써서 이제 분석하는 게 크로스 섹션이고,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되는 게 패널 데이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병합할 때, 이거 패널 데이터를 쓰려면 이제 병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기관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병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여러 개 기관 것을 병합해 쓰겠다고 하면 내가 병합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개인이 있는데, 뭐 개인은 못 붙이죠.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다르니까 사람이 서비하는 대상이. 근데 내가 이 개인이 뭐 이 지역 정보가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이런 지역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럼 다른 데이터셋에도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럼 얘 기준으로 아까 머지 할 수 있어. 다 붙일 수 있어.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이 가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병합하는 게 이제 패널 데이터고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타임으로 따라가는 게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매크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다루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택하고 언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데이터를 어떻게 붙이냐면 이게 2010년 데이터가 있으면 밑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옵저베이션이 예를 들어서 5,000명에서 5,00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2년치 하면 10,000개 되고 3년치 하면 15,000개, 2만 개, 뭐 그렇게 됩니다. 무역 데이터는 막 빌리언 될 때도 있어요. 교육 부수가 워낙 많으니까 페어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택입니다. 스택. 데이터를 밑으로 쌓아라? 스택 자체가 쌓는다는 얘기죠. 위로 쌓는 건데 아무튼 이 데이터 회사인데 제일 오래된 것부터 최신 것까지 밑으로 이제 계속.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연도가 다 같잖아요. 그럼 연도 기준으로 쌓았던 거를 언스택하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죠. 그게 언스택. 그래서 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럼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한번 스택 해볼게요. 스택. 그럼 이게 이제 밑으로 이제 붙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스택. 그래서 아이리스 스택 한 거 어디 있죠? 실행이 된 건가요? 예, 여기. 이렇게 밑으로 다 붙었어요. 원래 아까 150개였죠. 600 옵저베이션 600개 밑으로 붙여가지고. 그러면 스택한 거를 다시 언스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스택한 거를 언스택. 밑으로 붙였던 거를 얘네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죠. 지금 이제 얘네들을 밑으로 붙이면서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IND로 생겨요. IND. 그러면 언스택 할 때는 IN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데이터를 밑으로 이렇게 스택한다고 하면 이 개인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언스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지도 이제 저런 아이덴티파이어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언스택을 다시 해보면 아이리스 언스택 한번 볼까요? 예. 이거야 스택했다 다시 언스택 하니까 이제 예전 데이터로 돌아왔어. 그런데 언스택을 했더니 컬럼 하나 사라졌네요. 문자는 네. 문자는 숫자 정보만 지금 스택하고 언스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제 하다 만 건데 예. 그냥 한번 실행만 해볼게요. ggplot 하면서 다 다룬 게 아니었어가지고 지금 몇 개 좀 더 붙였어요. 새로 쓰면서 지금 이 커멘트들 좀 설명 붙였는데 어제 다 한 건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ggplot 안에 그 플러스라는 대상의 데이터, 그 다음에 x축, y축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 이게 그게 새로운 거구나. 그 포인트가 찍힐 거잖아요. 지오메트릭 포인트를 하면. 근데 컬러 자체를 여러 개를 쓰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트랜스미션 기준으로. 이것도 MPG에서 TRANS가 뭔지 한번 볼게요. TRANS가 Type of Transmission.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개에 따라서
지금 포인트 종류를 바꿔가지고 쉐이프를, 컬러를 다 바꿔가지고 지금 한번 그려봐라 그거거든요. 한번 그려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뭐 오토 i3? 예, 오토 뭐 이런 거 종류에 따라서 지금 모양하고 색깔을 다 바꿔가지고 플랫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예, 이 두 번째는 그 트랜스가 아니라 이제 클래스 기준으로 색깔하고 쉐입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고 스무드해서 이거는 이제 핏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핏하는 걸 블랙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핏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예,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이게 뭐죠? 예, DISPL 이 뭘까요? 물음표 DISPL 엔진 디스플레이스먼트래요. 그게 뭐죠?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네, 그 다음에 예. 지금 컨피던스 인터벌이 좀 거슬려요. 그런 경우에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없애는 게 SE, false.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지오메트릭 스무드에 그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 한번 쳐보세요. 지옴 스무스. 예. 지오메트릭 스무스. 물음표. 그럼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SE, SE가 뭐야? 디스플레이 컨피던스 인터벌 어라운드 스무스? true면은 하고 이거를 false로 하면 안 하는 거죠. 컨피던스 인터벌.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네. 컨피던스 인터벌 없앴어요. 예, 컬러를 왜 그레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웹상에서 찾아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방금 전에 본 거에서도 지금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다 읽고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드디어 이제 요약 통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CPS 데이터 쓰겠습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좀 데이터 사이즈가 커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이제 데이터 보시면 5,634개 옵저베이션이고 24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디스크립션 이 웹페이지 189페이지의 웹페이지가 있는데 뭐 동일한 정보를 이 물음표만 앞에 찍으면 동일한 정보더라고요. 웹상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그리고 약간 설명 같은 걸 보면 텍사스 대학에 있는 이 해머 메시 교수님이 이거 데이터를 아주 친절하게 주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경작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저널 뭐 AR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저널에서 요약 통계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인터넷이 지금 되고 있고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한번 접속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에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괜찮아요. 아, 예. 질문 좀 네. 있어요. 제가 계속 그 그래프를 만드는데 예. 이 GOM 포인트를 계속 하면 예. 실행할 때 계속 에러가 뜨면서 예. while 컴퓨터 이렇게 뜨는데 예. 이게 계속돼서 마지막에 했는데도 여기 보면 이 제거됐다고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네. 제가 네.